일상 회복 초기부터 확진자 수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가운데 고령층을 중심으로 돌파 감염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 돌파 감염 비중이 전체 확진자의 절반을 넘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공공체육시설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체육시설 예약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의원 발언대에서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곳곳이 가을빛으로 물들었습니다. 도심 공원은 물론 아파트 단지 사이길에도 울긋불긋 단풍이 절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최근 기본 접종 완료 후 일정 시간이 지난 상황에서 고위험군에서 돌파 감염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4일 0시 기준 서울시의 확진자 중 돌파 감염 추정 사례는 533명으로 당일 확진자 946명의 절반이 넘습니다. 코로나19 소식 손성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4일 하루 동안 전국에서 발생한 확진자는 2,324명입니다. 서울시 확진자는 980명으로 전체 확진자 10명 중 4명이 서울 발생입니다. 일상 회복 초기부터 확진자 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병상 가동률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5일 0시 기준 서울의 감염병 전담병원 가동률은 72.6%, 일주일 새 15% 가까이 늘었습니다. 정부는 수도권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병상 확보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행정명령을 통해서 감당하는 확진자 수는 현재 약 5천 명 수준에서 7천 명 발생 시까지도 감당이 가능한 수준입니다. 정부는 또 이번 행정명령을 통해 추가되는 준중증 병상과 중환자 병상의 연계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고령층을 포함한 고위험군에서 돌파 감염이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3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구로구 요양시설의 경우 하루 새 30명이 추가 확진됐는데 이 중 27명이 돌파 감염 사례입니다. 방역당국은 요양병원 등의 입원 환자와 종사자 등에 대한 추가 접종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추가 접종 대상에 해당되시는 분들께서는 일정에 맞춰 사전 예약을 해주시고 접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료기관의 잔여 백신을 이용할 경우에는 오늘이라도 접종이 가능합니다. 빠짐없는 접종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서울시 코로나19 2차 백신 접종률은 5일 0시 기준 77.3%로 집계됐으며 5만 2천여 명이 추가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손성혜입니다. 양기열 의원이 구의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공공체육시설 통합 예약 시스템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현재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정보와 예약 시스템이 시설별로 제각각이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건데요. 자세한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기열 의원과 화상 연결돼 있습니다. 자, 의원님, 먼저 이 은평구의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구체적으로 좀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몇 년간 우리 은평구는 주민들을 위한 새마을 체육 지원 예산을 늘려왔는데요. 추가적으로 공공체육시설도 꾸준히 신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민들께서는 내가 사는 곳에 어떤 공공체육시설이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이 가장 큰 문제가 운동시설은 참 많은데 각각 관리 주체가 다르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면 게이트볼과 테니스장은 어떤 건 은평구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또 어떤 건 구청의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수영장만 보더라도요. 구립체육센터 수영장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통일로 스포츠센터는 은평구 체육회에서 각각 관리를 하거든요. 이 시설마다 예약 방법도 운영도 달라가지고 일반적인 주민들은 매우 혼란스러워 하십니다. 네,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정보 또 예약을 통합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주장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고요. 또 시설 관리 주체가 지금 다 다른데 이 통합 시스템 구축이 어렵지 않을까 이런 현실적인 의문도 생기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도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만약 배달 어플을 쓸 때 내가 치킨이 먹고 싶다고 가정을 하면
어플을 통해서 내가 사는 인근 치킨 가게를 모두 확인할 수 있고 가격이나 제품 리뷰를 읽어보고서 메뉴 선택을 해서 결제까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배달 어플은 통합 플랫폼이지만 각 치킨 매장의 운영자가 다르거든요. 이해하기 쉽게 이 배달 어플과 유사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운동 종목 그리고 내가 사는 지역을 선택을 해서 은평구 공공체육에 대한 시설 정보와 예약 시스템을 제공하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은평구민들께서는 공공체육시설을 손쉽게 확인하고 예약하실 수 있고요. 은평구청은 투명한 예약 관리와 위탁업체의 수익 구조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네, 또 이 밖에 주민들이 생활체육시설을 더 쉽게 이용하고 또 시설들이 투명하게 운영되려면 어떤 방안들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많은 주민들께서 이야기해 주시는 부분을 살펴보면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가 일부 체육시설이 특정 단체나 사람들이 독점하고 있다고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일부 체육시설의 위탁 관리자가 굉장히 불투명한 운영을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부당한 이득 혹은 재정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라는 우려를 하고 계시거든요. 저는 각각의 시설들은 열심히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만 이건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 즉 시스템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투명하지 않은 예약 관리와 수익 구조가 불신을 가져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를 해결할 제도의 마련도 또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관련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은평구의회 양기열 의원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은평구가 경력단절 여성과 청년을 대상으로 일자리 창출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번에 추진하는 사업은 공간정리 트레이너와 은평 한잔 비즘 두 가지 사업인데요. 공간정리 트레이너는 경력단절 여성을 정리수납, 생활방역 전문가로 양성해 전통시장 점포 등을 대상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또 은평 한잔 비즘은 청년들이 전통주 제조 방법 등을 배워 창업할 수 있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일자리 창출 사업에는 서울시 공모 사업을 통해 확보한 예산 2억여 원이 투입됩니다. 양천구 노인 일자리 박람회가 오는 9일 양천구청에서 열립니다. 양천구는 초고령화 사회 진입에 맞춰 다양한 노인 일자리 정보를 소개하고 사회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박람회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박람회는 양천 시니어클럽, 복지관 등 지역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해 어르신들이 참여 가능한 일자리를 소개합니다. 노인 일자리 박람회 참여 방법은 양천구청 어르신복지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랗고 빨갛게 물든 단풍, 거리 곳곳에 수북이 쌓여있는 낙엽을 자주 마주할 수 있죠. 어느새 서울 도심도 가을빛으로 물들어 있는데요. 아파트 단지 사이길마다 펼쳐져 있는 가을의 정취를 카메라에 담아왔습니다. 양천구가 내년도 공동주택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공동주택 지원 사업은 공동체 활성화와 공용시설물 유지 관리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해주는 사업인데요. 지원 대상은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단지별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탄소 중립, 주민 안전 관련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며 전기차 충전기 설치 등 구정 주요 시책을 이행했거나 아동, 여성 친화단지 조성 관련 사업을 하는 단지에는 최대 10%의 인센티브가 추가됩니다.
내년부터는 건축물 대장상 명칭이 같고 2개 이상의 지번으로 구성된 20세대 이상 다세대 주택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서울시가 다회용 컵 사용 문화 확산에 나섭니다. 서울시는 시청 인근 20여 개의 카페와 함께 일회용 컵 없는 매장을 만드는 다회용 컵 사용 시범 사업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범 사업은 소비자가 방문 포장 음료 주문 시 보증금 1,000원을 음료값과 함께 지불하면 다회용 컵에 음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보증금은 사용한 컵을 무인 회수기에 반납하면 돌려주고 반납된 컵은 전문 업체가 수거, 세척한 후 다시 카페에 공급합니다. 코로나19로 커피 소비가 방문 포장 형태로 변화하면서 지난해 일회용 컵 사용량은 전년보다 약 10%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은평구가 대림골목시장과 증산종합시장 시설 개선 사업을 추진합니다. 대림골목시장에는 비가림막 역할을 하는 아케이드가 설치되고 증산종합시장에는 전력 증설 공사가 진행돼 전기가 차단되는 현상을 개선합니다. 이번 사업에는 공모사업 선정을 통해 확보한 예산 21억 원이 투입됩니다. 오늘 저희 헬로티비 뉴스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